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 후의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은퇴한 뒤 당신에게 어떤 말을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녀에게는 인생의 조언이자 동료에게는 마지막 당부가 될 그 한마디는 아마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나온 진심일 겁니다. 오늘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65세에 퇴직한 한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를 통해 은퇴 이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시청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년 퇴임식 날에도 직원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배님은 진짜 모범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그는 가족 앞에서 오랜만에 긴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없었구나. 그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하루의 루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TV를 켜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매일같이 민원 처리와 보고서에 시달리며 퇴직만 하면 자유롭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자유는 견디기 어려운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오후, 그리고 일몰이 빨리 느껴지는 긴 저녁. 그 시간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나는 매일 시간만 버리고 있는데. 그 말은 가족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아버지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점에서 심리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무대에서 내려온 뒤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근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스크랩하며 또 다른 퇴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일만 했어요.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더군요. 그때부터 그는 하루 일과를 정했습니다. 아침 8시 도서관, 11시 점심, 오후엔 산책과 정리, 저녁엔 일기. 단순하지만 규칙이 생기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늦게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일로 사는 게 아니라 일과 떨어진 뒤에야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더라.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반전의 습관으로 후반전을 하려다 무너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남성 은퇴자의 상당수가 퇴직 후 6개월 내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일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직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혼란을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돈보다 시간 관리야. 그리고 시간은 곧 마음을 지탱하는 틀이다.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이 무너진다. 실제로 그는 일기를 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평온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 직업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돈은 버팀목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없으면 그 돈조차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행복한 적응을 위해 다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일할 때처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직장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자기 의미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내가 세상에 아직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65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받지만 은퇴 후엔 오직 자신과의 약속만 남는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더라. 그 말은 자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조용한 충고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다만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로,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는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문장을 쓰고 싶나요? 은퇴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고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휴식의 보상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의 불안이기도 하다. 평생을 조직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는 혼란이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한 65세 남성의 마지막 충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는 퇴직 후에야 내가 나로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끝으로 오해하지만 그는 그때가 진짜 자신을 마주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은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전환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직장 생활은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틀이었다. 출근과 퇴근, 직책과 업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은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그 틀이 사라진 순간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 퇴직 후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감의 붕괴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마음의 뿌리를 흔든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남성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가 이 혼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점이다. 그는 퇴직 직후 몇 달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건 아무도 아닌 나 자신이구나. 그 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날의 생각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하루를 채우기 위해 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미 회복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직업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는 가족 돌봄을 통해, 또 누군가는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다시 일으킨다. 반대로 그 과정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에 머문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라는 말로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 시절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회적 관계와 시간의 구조화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누구와 소통하는가가 은퇴자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남성은 그 사실을 체감으로 깨달았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다. 작은 습관이 이어지며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세상과의 대화가 끊겼다는 뜻이더군요. 그의 이 한마디는 은퇴 후의 본질을 통찰하는 말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다. 직장인 시절 그의 하루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움직였다. 하지만 퇴직 후의 시간은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막막했지만 그는 곧 그 자유가야말로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 있는 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권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의 하루를 설계했다. 누군가는 퇴직을 이름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회복으로 바꾼다. 그는 이제 후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다니며 은퇴 후 준비의 심리학을 이야기한다. 그의 강연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감나는 통찰이 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돈 걱정이 아니라 마음 정리입니다. 마음이 비틀리면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고 마음이 단단하면 가진 게 적어도 평안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은퇴 후 6개월은 인생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끝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고 삶의 재설계의 기점이다. 경제적 준비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심리적 자산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핵심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일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도 멈춘다. 이 남성이 퇴직 후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나 자신과의 대화였다. 그는 말했다. 직장에 있을 땐 늘 남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제 상사입니다. 그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은 잘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했는가?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그의 마지막 충고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퇴직 후에는 돈보다 마음의 잔고를 확인하라. 그게 바닥나면 인생이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의 잔고가 채워져 있으면 어떤 폭풍도 버틸 수 있다. 이 말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세대에게 울림을 준다. 인생의 후반전은 계산이 아니라 성찰로 시작된다. 은퇴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행이다. 오래 머물렀던 사회라는 집을 떠나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다. 하루를 성실히 보내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퇴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 글을 마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는 인생의 퇴장 아니라 인생의 고백이다. 나는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로 정의되던 삶이 아닌 존재로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충고는 누구에게나 같다. 늦더라도 자신으로 살아라.